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직자 멘토링 성과 발표를 맡은 다섯알 공기팀 조현석입니다. 네. 저희는 장낙연 멘토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주제로 비급여와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섯알 공기팀은 5단계의 멘토링을 통해 꿈의 직장인 건보공단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평소 전공 수업을 들으며 건강보험 급여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반면 비급여 항목은 생소했습니다. 그리고 급여와 비급여를 나누는 기준이 모호했기에 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고학년이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해야 하지만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활동을 통해 비급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관련 역량 강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발표는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탐구입니다. 두 번째는 공단 채용 공고에 있는 직무기술서를 저희 전공과 접목시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멘토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내용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탐구한 비급여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건강보험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강보험이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표로 예방, 진단, 치료 등의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보험급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은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복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지는데 급여는 단순하게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항목들을 말하고 비급여는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의료에 대한 금액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항목들을 급여로 보장하고 있지만 앞에 보시는 항목들에 해당한다면 비급여로 판단하여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제1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피부에 나는 사마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마귀 제거술은 부위별로 급여, 비급여를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 사마귀가 항문 생식기에 난다면 앉을 때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이를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 판단하여 급여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난 경우도 일상생활이나 걸을 때 불편감을 주기 때문에 동일하게 급여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마귀가 발목에 났다면 걸을 때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비급여로 판단하여 환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해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비급여를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으며 운영, 조사, 표준화, 모니터링으로 업무를 나눠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멘토님이 계신 비급여 조사부는 비급여 자료를 수집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의 테스트 및 보강 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급여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공단 직무기술서를 보고 저희 보건행정학 전공과 접목하여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직무기술서 내용 중 능력다리 파트에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총 10가지의 능력당의 항목 중 건강보험, 총계조사, 경영기획, 사무행정에 주목하였습니다. 자격부가는 보험자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동시에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지급 등 건강보험 업무 전반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강보험 과목을 배우며 가입자의 규정 및 보험료 부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의료관계법규를 통해 의료법을 공부하여 관련 법 규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학용어, 보건행정학 과목을 배워 건강보험 업무 전반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항목입니다. 건보공단은 전국민 의료 데이터 및 빅데이터 관리 기관으로서 통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병원 통계 과목을 이수하고 있어 전반적인 통계 지식을 배우고 있으며 통계 프로그램인 SPSS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DB론에서는 빅데이터 활용 능력을 함양하고 세스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통계를 바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영기획 항목입니다. 건강보험에서는 건강보험법 제정 및 협의체 구성으로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료경영학 및 보건정책 분석 과목에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초적인 경영 지식을 기르고 보건정책 문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설계해보는 수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행정 항목입니다. 공단에서 행정 처리를 할 때 다루는 정보는 전 국민 의료 데이터로 정보 보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과목을 배우면서 데이터 관리와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게 되어 국민 정보 보안에 신경을 쓰며 사무행정 업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과목들을 간단하게 사진으로 첨부해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멘토링에서 활동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앞서 설명했듯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건강보험 비급여 관련 내용과 직무기술서를 분석하여 학과 과목과 접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활동 목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2년 하반기 공단 채용 자소서를 직접 작성하여 멘토님께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를 비롯한 팀원들 모두 취업 자소서를 처음 작성해본 탓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멘토님께서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코멘트해 주셔서 나만을 위한 글이 아닌 남이 나를 매력적으로 느끼는 글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에 취업 자소서를 작성할 때 매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건강보험공단 본부의 홍보관 및 실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홍보관에서 건강보험의 역사를 알아보며 건강보험공단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비급여 관리실을 방문하여 하고 계신 일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비록 업무가 어려워 나중에 취업했을 때 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기에 관련 전공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단의 본부 건물을 둘러보며 공단 취업에 대한 꿈이 더욱 짙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팀원 중 사조사 필기 자격증을 취득한 이가 있어 함께 자료를 공유하고 공부한 내용을 나누어 자격증 취득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은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취득을 목표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합격자가 직접 궁금한 점을 코멘트해주며 내년 2월까지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멘토링을 통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비급여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실제 사례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취업을 위해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학교 생활에 대해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멘토링의 취지인 개개인의 역량 강화 및 방향성 제시에 매우 부합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취업하기 어려워 멀게만 느껴졌던 건보공단이 조금은 가깝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멘토님들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것처럼 언젠간 이 기업에 취직해 공단으로의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